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HTS를 키고 뭐 기업 소개나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찍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주식 투자 한번 해보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좀 기업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주식에 대한 기본 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론 넘어가서 일단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봐요. 뭐 주식 뭐 사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항상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나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죠.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들으면은 뭐 알아야 세우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아니 금융시장에서 처음에 모든 금융 상품들이 나올 때 하는 게 이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되게 낮죠. 그러니까 원금 소실 가능성이 없지만은 이 수익성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이 길거나 이제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좀 은행보다는 높지만은 이제 리스크가 좀 크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도 1년, 2년, 뭐 1년보다 더 적은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융 상품을 나누는 게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업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복리 효과 때문에 높고 하지만, 그리고 리스크도 적지만은 그 기간에 대해서 되게 길죠. 5년짜리, 10년짜리 아니면 이제 종신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금융상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할 때도 이제 이걸 응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주식에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접근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일단 적을 내가 모르면은 나를 먼저 좀 잘 알고 나서 나와 맞는 종목들을 골라 나가 보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죠. 수익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이자보다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예금 적금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자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주식 시장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일단 기준을 잡는 수익률은 뭐 5%, 10%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좀 성공담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100%, 200% 목표 수익률로 잡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나만의 기준, 수익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하루 밥벌이, 뭐 아니면은 하루 치킨값, 치맥값 해서 벌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용돈벌이죠. 한 달에 이제 그 직장인들 급여 들어올 때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달에 소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배당을 노리겠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한번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원금 손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제 투자다 보니까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도 날 수 있고 10%도 날 수 있고, 뭐 심지어 그 기업이 망하게 된다면 이제 상장 폐지가 돼서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낮으니까 접어두기로 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 대비
원하는 기간 대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가 나면은 그냥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 욕심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식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내가 이제 고점에 팔 걸, 이전에 팔 걸. 근데 이런 후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가지고 이제 팔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 뭐 이렇게 희망을 계속해서 걸어보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제 존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했던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제 존버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막 물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매매하실 때 이 수익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주식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라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에 이 기준대로 해서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준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주식을 할 때 되면은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욕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게 되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처음 주식하실 때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하셔라 라는 거. 네, 꼭 요거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영상도 이제 이 다음 계속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될 만한 교육 강의를 좀 올려드릴까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은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